예, 여러분. 첫 번째,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청년들의 노취업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딱 독립을 하면서 지금 개인 방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뭐 일을 하고 또 이제 취업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식사 시간이나 그때 맞춰서 영상이나 쇼츠 같은 것도 올리고 있죠. 가끔 정치 영상들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 많이 본다면 청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크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왜냐? 더 높은 직장. 자기는 이제 그 학력이나 그런 게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공교육에 과했던 한 12년의 과정을 모두 마쳤고 또 대학교까지도 수강을 하면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이죠. 네. 객관적으로 학력 수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의 그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대기업에 가고 싶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학교와 학력과 뭐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을 가지 못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낳을 때쯤에는 뭐 어떤 중소기업으로 뭐 차장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의 한 과장급 정도 되면서 연봉이 한 월급이 한 3, 400 가까이, 그리고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3, 400에서 한 600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600을 받으시다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쓰시겠죠. 대략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는 자녀를 밥 먹이거나 아니 자녀 용돈한테 한 30만 원 정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안 받았어요. 왜냐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아니까.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쓰는 돈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절반 가까이를 자녀한테 바치는 거죠. 거의 자녀를 위해 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주는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적게 주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일할 바에 그냥 자기가 부모님 밑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게 낫겠다. 왜냐? 이전에 줬듯이 계속 나한테 줄 거 아니냐. 약간 그러한 심리를 청년들이 깔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생활 월급이 420 필요한데 실제 초임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즉 조금 더 많이 주는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청년들한테 강한 것이죠. 대기업이 아니면 그냥 일을 안 하겠다라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기사를 본다면 뒤바뀐 2050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030 세대가 일을 안 하니까 그들의 부모님이신 5060 세대가 2030 세대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풍조가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찾아보세요. 진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생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애를 낳으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면에 있어 진짜 부모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난 진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왜냐? 나라는 사람을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게 클 수 있게 해서 우리의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아끼고 시간까지 아끼고 힘도 아끼고 돈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한번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엄마 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요. 예. 왜 생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 기르면은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바로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시간이나 돈을 썼다면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가 장성하게 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이한테 맞추는 것이죠. 아이가 뭐 잘 자랄 수 있는 집이라든가 뭐 집 바닥 같은 것도 이렇게 집 바닥이 대리석이지만 거기 이제 매트를 깔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 난 남성이니까 뭐 저는 계속해서 돈을 벌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뭐 경력을 쌓거나 그런 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제 와이프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위생이 좀 약해요. 저희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뽀뽀도 한 번 안 받았어요. 왜냐? 어른이 이제 아이가 신생아에서 이게 자라날 때 치아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른들이 이게 뽀뽀 같은 거 이렇게 받으면은 아이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기사가, 이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이제 집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손부터 씻고 뭐 화장실 같은 것도 했고, 아이한테도 집에 오면은 손부터 씻어야지, 양치부터 해야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이 부모님께서 손수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바로
집 들어올 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거. 대문 옆에 바로 화장실 있고 거기서 씻고 나와서 이제 아이를 반겨주고 놀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아이가 이제 잘 자라면 교육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딜까? 거기서 하면은 아이가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집 가까이는 어떤 교육 시설이 있을까? 뭐 태권도장이 있거나 아니 영어 학원이 있거나 피아노 교실이 있거나 아니 프랑스어 교실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교육 환경이나 아이가 뭐 사용하고 갈 수 있는 위생 도구가 잘 만들어지거나 잘 살 수 있거나 뭐 접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시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그 결과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시간, 나의 돈, 그 모든 게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그걸 굳이 맞춰야 되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이의 기준으로 맞추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잘못 케어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질타는 100% 본인들한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죽는다. 그럼 그건 누구 탓이죠? 부모 탓입니다. 애를 왜 죽이게 만들었냐? 애를 왜 힘들게 이 지경 만들었냐? 당신은 부모도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아이를 가까이서 이제 돌봐야 되는데 한 번 이제 시선에서 이제 놓쳐버려가지고 아이가 사고가 났다. 차 사고를 당했다. 그럼 그 누구 탓이죠? 뭐 그 운전자 잘못도 있겠지만 애를 잘못 봐서 대신에 애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 애가 그 차도에 갈 동안 대체 뭐 했냐? 그러니까 아이한테 신경 안 쓰거나 아이한테 제대로 케어를 못한다. 그럼 그 모두가 부모님 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가장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였던 것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부모님의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죠. 두 번째는 생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 하는 그 분위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게 좀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70, 80년대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좀 훈육도 많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좀 발바닥이나 얼차례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사회가 아이를 양육하는 시대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아이한테 항상 규정을 강조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이 단순히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한테는 이제 좀 훈육을 좀 하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하는 곳으로서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담, 뭐 실물적인 교육에 대한 부담은 거의 학교에서 공교 위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사교육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점차 그 이후부터는 핵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내 아이는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학원에 다녀야 된다.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열풍이 더욱 커지게 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게 더 이상적이었고